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감사합니다. 다른 그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 비교적 저는 그 국방부 장관님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저희가 받아들일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동안 후보자께서 7번의 인사청문회를 하셨습니다. 국방위원으로. 그래서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속기록을 좀 분석해 보니까 최근 20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 취지와 목적을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는 국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 인사청문회가 개인 국회의원 한 명이 후보자께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취지를 이해하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도덕성 검증 중에서 재산 증식 변동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25년까지 인사청문 요청한 재산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가족 전체의 금융자산 변동 과정을 제가 좀 분석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보자와 그다음에 배우자 두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자료가 좀 안 보이실 텐데요. 후보자 가족 전체 재산은 현재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기준으로 보면 약 72억 원 정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개인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정생활 17년 동안 약 4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14개의 예금 상품, 여기 보시면 14개 예금 상품, 15개 유가증권, 배우자는 41개 예금 상품에 가입해서 재산을 증식해 오셨습니다. 특이할 점은 6월 27일 이번에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한 재산 신고 내역과 24년 말에 재산 신고한 내역에 6개월 만에 본인 예금이 약 3억 원, 유가증권은 3.4억 원으로 약 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배우자께서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6개월 만에 예금이 1억 3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과연 예금과 채권만으로 자산을 증식했을까라는 강한 의혹과 함께 상식선에서 제가 좀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7년 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세비 22억과 교사봉급 약 사모님께서의 그 후보자 사모님께서의 봉급 10억 원인데 보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평균 41억인데요. 그 돈을 다 모아도 32억이 됩니다. 세비 17년간 모은 거 교사봉급. 근데 거기에 지금 72억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자녀 세 분을 교육시키고 생활하시는데 한 푼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32억인데 72억이 됐다면 그동안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는 어떻게 모아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도덕적인 흠결이라는 것이 무슨 범법행위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보편적 자산 증식 수준에서 공직자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이런 수익이 났는지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명하실 기회가 있다면 해명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국방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야당 의원님도 과거에 여당 의원님도 그랬던 것처럼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국방위에서 활동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판에서 훈수를 드셨지만 이제 장관이 되시면은 직접적으로 이 장기판에서 장기를 두는 플레이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업무보고를 많이 받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국민의 군대를 거듭나기 위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가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해외 파견 무관의 20% 이상을 진급시키라고 지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해외 파병 인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진급시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 우리 K방산이 날개를 달고 향후 10년 뒤에는 우리가 더 연구 개발해서 고가의 무기를 팔아야 되니 좋은 자원을 대개 보면은 해외 무관들은 다음에 이제 리타이어 할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데 미래에 여망이 있는 사람을 많이 보내서 그 자원을 가지고 더 활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는 진급자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했지 20%, 30% 이건
그건 상식 이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말은 20%라고 언급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뭐 어느 자원이 어떻게 해서 20% 얘기를 합니까? 자,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이 저희한테 제보가 왔냐면 사실 국방부관을 나가려면 국방부관 나가기 전에 그 해당 국에서 교육도 받고 또 자녀들을 해외에서 교육시킨다는 것 때문에 약간 국방부관에 대해서는 특혜성 보직이라는 군인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저한테 제보하냐면 후보자께서 국방위에서 해외 파견 출장 시에 그 어떤 무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현재 해외 파견 무관 중에 후보자가 진급시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오해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후보자께서 안규백 아카데미, 혹시 안규백 스쿨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국방에 계시면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인사청탁을 받아서 특정한 사람들을 진급시켰다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여기서 뭐 말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장관 후보자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특정한 보직이라든지 특정한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인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아까 황희 의원님은 군령권 보좌를 3군 총장이 한다는데 사실 3군 총장은 군령권 행사 못하고 군정권만 행사합니다. 3군 총장이 각 군에서 매년 2번의 평정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복무한 걸 가지고 공정하게 올라왔을 때 장군 인사가 아니면 각 연관 장교들이나 그 이하 장교들에 대한 진급은 사실은 장관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원칙만 명확하게 정해서 해주시는 게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공정하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장관이 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의원님이 이제 군 생활을 하셨고 또 많은 그런 인사에 관해서도 저한테 지침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고 또 불편부당하게 치우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예금이 3억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은 이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 투자 전문가한테 제가 맡겨서 그분이 상품을 골라오면은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운 좋게 이 증시가 화랑이 돼서 최근 6개월 동안에 그 정도의 예금 증액이 올라왔다. 저는 부동산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 채권과 예금과 펀드 요것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전액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지금 다니고 졸업을 했거나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